안녕하세요. AI 데이터로 소중한 자산을 설계하고 학군 인사이트로 행복한 미래를 디자인하는 공인중개사 중개동 학군맘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아파트 세집증후군 제10탄 자가진단 대응이란 주제를 다뤄보겠습니다. 세집증후군을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간단 체크리스트와 가족 건강을 지키는 단계별 대처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혹시 우리 집도 새집증후군 아닐까? 새아파트 전세나 매매로 입주한 뒤 아이가 기침을 하거나 어르신이 두통을 호소하면 많은 분들이 불안해합니다. 이게 단순 적응 문제일까 아니면 새집증후군일까? 사실 새집증후군은 병원에서 단번에 진단받기 어렵습니다. 대부분은 생활 속 자가 진단을 통해서 가능성을 확인하고 그에 맞춰 대응해야 합니다. 오늘은 가족이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자가진단 체크리스트와 증상 단계별 대응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새집증후군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다음의 문항 중에서 3개 이상 해당된다면 새집증후군 가능성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아이. 입주 후 기침, 비염 증상이 잦아졌다. 피부 발진이나 아토피 증상이 심해졌다. 학원 숙제나 공부 집중력이 눈에 띄게 떨어졌다. 두 번째, 어르신. 입주 후 두통, 어지럼증, 불면증이 생겼다. 호흡기 질환이 악화됐다. 가벼운 활동에도 쉽게 피로감을 느낀다. 세 번째, 가족 공통. 창문을 닫으면 특유의 새집 냄새가 난다. 집안 공기가 탁하거나 눈이 시린 느낌이 든다. 환기를 자주 해도 냄새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중개동 아파트 실제 사례처럼 입주 아이의 피부 증상과 어르신의 불면이 동시에 나타난 가정은 체크리스트에서 5항목 이상 해당이 돼 결국 전문 시공과 관리 병행으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두 번째, 초기 대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생활 습관 개선이 필요하겠죠. 자가진단 결과 의심 증상이 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건 생활관리입니다. 첫 번째, 환기. 하루 3회 20분 이상 마통풍 환기를 하고 미세먼지가 많은 날은 기계식 환기를 활용해야 합니다. 두 번째, 청소. 주 2회 이상 물청소를 하고 바닥, 벽, 창틀을 집중적으로 청소해야 합니다. 공기청정기 필터는 한 달마다 청소하고 교체하세요. 세 번째, 습도 온도 관리입니다. 습도는 40에서 60%를 유지하고 난방 에어컨 사용 후에는 반드시 환기를 하세요. 네 번째, 천연 보조제 활용입니다. 숯, 제올라이트, 피톤치드 제품을 보조적으로 배치하세요. 세 번째, 중기 대응 방안입니다. 증상 지속 시 고려할 방법입니다. 생활 관리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3개월 이상 지속된다면 다음 단계를 고려해야 합니다. 첫 번째, 공기질 측정입니다. 환경 측정 업체를 통해 포르말데히드, VOCs 농도 확인을 해야 합니다. 전문 청소 서비스도 활용해야 합니다. 입주 청소 전문 업체에 재의뢰를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전문 시공 서비스도 해야 합니다. 광촉매, 오존, 에고클리닝 시공을 검토해 보세요. 부동산 상담 과정에서도 전세 계약 후 관리 소홀로 아이가 학원에 집중을 못한다며 뒤늦게 전문가를 찾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조기 대응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네 번째, 장기 대응입니다. 건강관리와 제도 활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새집 증후군이 장기간 지속될 경우 생활뿐 아니라 제도적 지원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증상이 심할 경우에 소아청소년과 호흡기 내과 진료를 권장합니다. 환경부 지원 사업도 활용하세요. 일부 지자체는 실내 공기질 무료 측정을 지원합니다. 관리사무소 협력도 필요합니다. 같은 동 라인에서 문제가 반복된다면
공동 관리를 요청해야 합니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공공기관 무료 측정을 받은 가정의 62%가 기준치 초과 판정을 받았고 이후 맞춤형 대책으로 증상이 크게 완화됐다고 합니다. 5번째, 부모가 꼭 기억해야 할 포인트입니다. 아이방과 학군 생활을 고려해 이사온 가정에서는 새집 증후군 대응이 단순 건강관리 그 이상입니다. 학원 수업 집중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면역력이 약한 아이 어르신에게는 생활의 질을 크게 떨어뜨립니다. 초기 대응이 늦어지면 부동산 가치에도 부정적 영향을 줍니다. 결국 새집 증후군 대응은 건강, 교육, 부동산 관리까지 연결되는 문제입니다. 이제 결론을 내볼까요? 체크하고 대응하고 지켜내자. 이 말을 명심하세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새집 증후군은 병원 진단보다 생활 속 자가 진단이 우선이며 단계별 대응이 필요합니다. 핵심 요약을 해볼게요. 자가 진단 체크리스트로 가능성을 확인한다. 초기에는 환기, 청소, 습도 관리로 대응한다. 증상이 지속되면 전문가 측정, 시공을 고려한다. 장기적으로는 건강관리와 제도 지원까지 활용한다. 새집 증후군은 두려움이 아니라 준비와 관리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생활 문제입니다. 중계동 학부맘의 부동산 TV는 이번 10편으로 새집 증후군 시리즈를 마무리합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부동산 이야기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작은 정보가 큰 선택을 바꿉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부탁드려요. 지금까지 중계동 학부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